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50여일 만에 클럽과 뷔페 식당, 노래방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입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 오늘 신규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했고 여기저기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명절 때 감염된 어린이에서 시작해 어린이집 교사와 친구들이 감염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어린 아이들이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먼저 거리두기 완화로 달라진 모습을 윤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두웠던 헬스장에 불이 켜집니다. 요가나 근력 운동 등 수업 시간표도 다시 짭니다. 회원들도 속속 신청 중입니다. 대형 학원은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50여일 만에 시작한 수업. 수능도 앞으로 딱 그만큼 남아 마음은 급합니다. 그 밖에 노래방이나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0곳에 대해 정부는 오늘부터 영업을 허락했습니다. 실내 공연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관중으로 경기를 하던 축구도 오늘부터 관중을 다시 받습니다. 하지만 꽉 찬 스탠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관중석의 30%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결혼식장도 하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50명 집합금지 조치가 권고로 바뀌면서입니다. 군인 장병들의 휴가도 오늘부터 정상화됐습니다. 이렇게 전국은 일상의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예외입니다. 서울시는 1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또 광화문, 종로 등 도심에선 계속 인원에 관계없이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또 전국으로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회에 대해서만은 다른 조치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하던 본인 인증은 오늘부터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입니다. 여기 적힌 핵심 방역 수칙들을 여전히 지켜야 하는데요. 이렇게 QR코드로 출입자들을 확인하고 있고 또 손으로 적는 명부도 지금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예약석이라는 표시로 손님들 간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1단계나 2단계 똑같이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수도권 대부분의 시설은 지금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의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문은 열지만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또 1시간 춤을 추다 10분은 휴식을 하는 등 강제 휴식 시간도 지켜야 합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재량에 맡긴 다른 곳과 달리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30%만 채울 수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문을 닫아야 했던 클럽과 헌팅포차도 오늘부터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서울 홍대 입구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 기자, 오늘이 1단계 첫날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까? 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월요일인 것 치고는 많은 사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과 인파가 뒤섞인 채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매장에서 틀어놓은 음악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제가 낮부터 이곳을 둘러봤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했습니다. 다만 간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른바 턱스크를 한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음식점들은 명부 작성과 열 체크 그리고 거리 두기를 준수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기자 뒤로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네요. 클럽도 오늘부터 문을 열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대에 있는 클럽 관계자 등을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 대부분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클럽 업체에 따르면 오랜 시간 동안 고위험 시설로 지정이 되면서 아예 폐업한 클럽도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문을 열고 불을 켠 클럽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언제 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을 여는 오늘 밤과 또 새벽에 좀 더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런데 클럽들도 기다려왔을 텐데요. 그런데 왜 문을 열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제곱미터당 손님을 1명만 받을 수 있고 또
1시간을 운영하면 10분을 휴식하게 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업주들은 이런 지침을 어떻게 지키면서 운영해야 될지 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감성 주점 또 헌팅 포차도 오늘부터 영업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감성주점과 헌팅 포차로 알려진 곳 대여섯 곳에 전화를 해봤는데 오늘 연다고 한 곳은 2곳 정도입니다. 문을 여는 곳에 가보니 아직 사람이 많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헌팅 포차도 오늘 밤에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혜원 기자였습니다. 학교도 달라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매일매일 학교에 갑니다. 다른 학년은 이틀에서 나흘 정도를 학교에 나갑니다. 이걸 놓고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가장 달라지는 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학교에 갑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일주일에 이틀에서 나흘 정도 등교합니다. 중학교 1학년도 지금보다 자주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등 시험 일정을 고려해 시험 이후에 중학교 1학년 등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교생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전교생 등교도 가능합니다. 서울에선 132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당장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매일 등교하는 거를 공감하는데요. 아이들의 이제 교육 공백을 좀 메꾸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은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금 학교 수업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추석 연휴 지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하면은 또 불안한 거죠. 매일보다는 그래도 글쎄요, 한 3일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초등학교 1학년만 매일 등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학년이나 다 마찬가지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초1은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학부모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등교 확대는 아직 이르다는 주장부터 다른 학년도 매일 등교하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거리두기를 좀 풀어도 정말 괜찮은가 하는 불안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다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사흘 전에 경북 상주에서 열린 선교 행사의 장면입니다. 행사 주최 측은 4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지만 한 참석자는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다고 말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큰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벽에 붙어 서 있습니다. 로비엔 참가자들이 들고 온 가방이 빽빽하게 놓여 있고 운동장은 대형 버스와 승용차로 가득합니다. 지난 9일과 10일 기독교 선교단체인 인터콥에서 개최한 선교 행사장 모습입니다. 행사가 열린 곳은 경북 상주의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구엔 검문소 같은 게 있어서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9일과 10일은 거리두기 2단계로 50명 이상 모일 수 없었습니다. 상주시가 참석자 명단을 받았는데 415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효쉐이크하고 나서 또 식사는 도시락고 야외에서 이런 부분을 다 지키더라고요. 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사람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주의자가 따닥따닥 붙어갖고 8명, 9명 앉았는데 제가 생각에 3,000명은 좋게 될 것 같고 한 방에 20명에서 30명이 들어가 잤고 잠을 자고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곤 계속 강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룸마다 빌게이츠가 이제 주도를 해서 그 이제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핸드폰을 끄라고 했고 몰래 켜서 사진을 찍으면 관계자가 바로 와 삭제시켰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인터콥 행사를 봤던 또 다른 사람은 이들이 이런 행사를 계속 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숨은 차라리 내놓을지라도 그거를 그만둘 수는 없다는 거죠. 상주시는 CCTV 등을 보고 방역 지침을 어긴 게 확인되면 인터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콥 측은 오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마스크 쓰는 것에 절대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는 단속도 시작되고 한 달 뒤에는 과태료도 매깁니다. 위반한 사람은 많게는 10만 원, 그리고 관리 책임자는 많게는 300만 원입니다. 어떤 경우가 단속 대상인지 이호진 기자와 함께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언제나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버스와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운전기사와 승객입니다. 그렇다면 집회 때는 어떨까요?
집회를 주최하는 쪽과 참석자들 모두 써야 합니다. 병원 의료진과 환자,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흥시설이나 뷔페, 노래방 같은 이른바 고위험시설만 마스크 단속 대상인데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선 지금처럼 전 지역에서 마스크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PC방은 물론이고 실외라도 2m 이상 거리 두기가 안 되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겁니다. 부산이나 광주도 비슷한 방침인데요. 지자체마다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비말 차단형 마스크를 비롯해 각종 일회용 마스크는 다 되고요. 천 마스크도 괜찮지만 어떤 마스크는 이렇게 턱스크로 착용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이런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로 입을 가리는 것은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마스크 단속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만 14세가 안 됐거나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먹고 마실 때, 수영하거나 씻을 때, 무대에서 공연을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할 때, 꼭 필요한 진료를 할 때처럼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경우도 예외입니다. 결혼식 중에는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